안녕하세요. 뇌근의 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간질 치료에 효과적인 케토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왜 케토식이 간질에 효과적인지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 밖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려면 무엇이 간질의 원인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005년 국제간질협회에서 제안한 간질과 간질 발작에 대한 정의는, 간질 발작은요, 뇌의 비정상적인 과도한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신경활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또는 징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의 첫 번째는요, 비정상적인 과도한 신경활동이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동시다발적인 신경활동입니다. 신경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신경활동인 거죠. 그러면 일단 비정상적이 왜 비정상적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이론의학 교과서를 참조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렵고 고루한 내용이라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신경활동을 알겠는데 얼마나 과도해야지 과도한 신경활동이고, 이게 비정상적인지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와 신경세포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뇌는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극하고 과활동되기보다는 절제의 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사고, 인지, 운동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요, 언제나 억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도한 신경세포의 활동은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는 질환이 없어도 매일 저희가 접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나 에너지 대사는 증가하려고 하지만 뇌는 항상 이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간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활성되는 신경세포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어려워서요,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뇌 속 청소부라고 해서 유명세를 탄 악교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반면에 악교세포는 많은 보조 역할을 지원합니다. 악교세포가 뇌 속 청소부라고 알려지고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악교세포가 수면 중에 대사로 생긴 쓰레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악교세포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희돌기세포라고 알려진 올리고덴드로사이트랑, 그리고 성상계세포라고 알려진 에스트로사이트랑,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라고 알려진 마이크로글리오셀이 있죠. 실상 뇌 염증 반응이나 신경면역과가 관련된 부분, 간질뿐만 아니라 치매, ADHD, 자폐스펙트럼 같은 뇌질환들의 뇌세포상의 원인에는 이 악교세포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은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이 세포들의 구체적 특성과 기능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악교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만 언급한다면, 신경세포의 정보를 전달하는, 지금 보시면 이 축색돌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축색돌기를 전열시키는 수초라고 해서 미엘린 수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엘린 수초들이 축색돌기를 전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악교세포는 이 미엘린 수초의 합성과 성장, 그리고 수리까지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수초의 저런 기능이 간질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시냅스 연결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시냅스 연결들이 있는데요. 이 시냅스 연결돼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된 후에 이 전달된 세포에서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악교세포들도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 후에 재흡수가 돼서 이게 흥분을 해서 다른 세포들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억제가 돼서 그냥 그 신경 시냅스에서 멈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질세포의 신경세포의 과다한 과흥분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전달이 되는 부분들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억제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억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게 되면 과흥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신경세포인데요. 신경세포는 뇌를 포함한 신경계의 기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수상돌기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가지친 것처럼 신경세포로 연계되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체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핵이 있는 거고요. 신경세포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인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축색돌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그 정보들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축색돌기는 신경세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통로들이 되게 됩니다. 네, 이쪽을 통해서요. 오늘은 신경세포와 악교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신경세포와 악교세포 어떠한 기능 때문에 과도한 활성이 나타나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